자, 어, 이제 이번에는 드론 조정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좀 화면을 이번에는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캔 스크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노트북 전체를 이제 캡처하는 걸로 바꿨고요. 기존에 PPT만 불러오는 거에서 PPT나 아니면 이제 한글 파일만 불러와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껴놓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에 그 컨트롤하는 것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쓰는 게 약간 익숙치가 않아서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전체적인 이제 제 화면 PC 노트북의 화면과 그리고 그 프로그램 세팅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정도 보여줄 수 있어서 이걸로 다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드론의 그 조정법은 사실 뭐 실제 우리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이래야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직접 해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일반적인 그 이 드론 조정은 여러분들이 장난감이나 이런 실제 그 누구나 한 번 정도 요즘은 장난감이 워낙 많아져서 한 번 정도 날려볼 정도는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 날려봤다 하더라도 드론의 조정법은 이렇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놓고 차후에 우리가 혹시나 접하게 되면 그때 이제 직접 조정을 해보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음, 요 드론 조정은 사실 그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이 드론 조정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구적인, 그러니까 우리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여기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잘 알아놔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조정을 하는 거는 이제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따거나 드론을 직접 이제 조정을 해서 실습까지 해야 하는 경우들은 필히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선 조종기를 가지고 드론을 조종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제일 드론 하면 무선 조종기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가 기본입니다. 그게 1차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하는 게 아니고 드론 스스로 움직이는 게 이제 2차적인 부분이고 어, 현, 현재까지는 드론 스스로 움직여서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려면 당국 허가를 필요로 해서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드론 운영은 사람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까지만 이게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율주행으로 해서 움직이게 해서 멀리까지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은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허가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 요 드론 조정법도 이제 요즘은 시뮬레이션 툴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종기를 가지고 PC나 이런데 이제 연결한 다음에 내가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드론을 조종을 하거나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모형 비행기 이런 것들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큰 헬기 같은 경우들은 무선 헬기 같은 경우는 걔도 마찬가지로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조종할 수가 있어요. 드론하고도 완전히 서로 다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어, 그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종기를 쓰다 보니까 조종기에 대한 조종법을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이 해오고 있고 지금은 더 많아졌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비행 안전의 유의사항이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안전적인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조종기의 구성은 앞전에서도 잠깐씩 언급은 했지만 우선은 원래 이제 라디오 컨트롤의 약자를 따서 RC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RC 이렇게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품 자체도 RC 계열의 제품들이고요. 무선 조종을 해서 원격 제어를 하는 개념의 모든 제품들은 이제 RC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C카 자동차, 뭐 RC 오토바이, RC 보트, 그 다음에 이제 RC 드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형태의 이제 무선 조종기를 조종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RC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 무선 조종을 위해서 고안된 장치가 무선 조종기예요. 무선 조종기. 무선 조종기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이 이제 무선 조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이제 후타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RC를 만드는 회사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주로 나온 제품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었고요. 지금도 뭐 명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무슨 헬기라든가 무슨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이 RC 조종기를 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RC 조종기를 많이 썼었죠. 그러다가 국내에 이제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요 RC 조종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고요. 지금은 현재는 가격대도 이게 옛날에는 상당히 비쌌어요. 거의 100만원대, 좋은 거는 한 50만원에서 100만원대가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도 중국에서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훅 떨어졌습니다. 뭐 이 조종기 가격이 거의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사이의 가격대로 훅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비싼 그런 무선 조종기였는데 이게 가격이 훅 떨어지면서 이제 보급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드론 쪽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얘는 한 번도 안 달아봤으면은 처음에 달아볼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이렇게 간단하게 조종기로 되어져 있지만 그냥 뚝뚝뚝 연결해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서를 보고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 각 하나하나 이런 레벨 이런 단자들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씩 세팅을 한 다음에 써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 해당하는 키들을 세팅을 해서 쓰게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조종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조종기 수신기하고 이제 송신기하고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신기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송신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종 레버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내기 때문에 송신기, 이거가 받기 때문에 수신기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요 수신기에서 송신기 쪽으로 다시 신호를 피드백을 해서 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듈 자체가 송신과 수신을 하는 그런 송수신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얘는 수신기, 얘는 송신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얘들은 최근에는 이제 2.4기가대에 2.4기가 헤르츠죠. 헤르츠대의 주파수를 쓰고 있습니다.
기가테헤르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이 다 2.4기가대 주파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연결을 하고 이런 것들은 2.4기가대의 주파수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의 같은 주파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블루투스를 써볼 때 한 번 정도 들어본 용어가 뭐냐면 디바이스하고 스마트폰하고 디바이스하고 서로 예를 들면 이어폰이다. 그럼 이어폰하고 뭐예요? 페어링이라는 거를 해야만 통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뭐예요? 블루투스의 모듈을 세팅을 해주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암호까지도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접속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송신기와 수신기가 서로 페어링이라는 거가 되지 않으면 통신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뿐만 아니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2.4기가대 이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모듈 따로 이 모듈 따로 이렇게 사다 놓고 그냥 그 전원만 넣는다 해서 얘들이 두 개가 통신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 모듈과 이 모듈 사이에 페어링이라는 작업을 해줘야만 되고요. 그 페어링을 하는 방법은 이 수신기와 조종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매뉴얼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어떻게 페어링이 되는지 그리고 그 페어링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세팅을 해놔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어때요?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전원만 들어오면은 자기가 알아서 연결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한번 처음만 세팅을 해놓으면 이 수신기와 이 송신기가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뭐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당연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얘하고 얘는 그대로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전원만 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세트하고 서로 충돌이 안 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공간에서 얘를 아주 많이 쓴다. 여러 세트를. 그러면은 또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무선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한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그 채널 수가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한장 같은 공간에서 여러 개의 세트를 공동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조종기를 조종했는데 내 거의 수신기가 응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상대방의 수신기가 응답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혼선이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런 이제 그 RC용 소위 RC용이라는 것들은 한번 세팅이 되면 거의 이제 혼선까지 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계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한 공간에서 이제 운영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전시관이나 아니면 경기 대회장을 가면 약간씩 이게 서로 신호들이 침범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는데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회 같은 거 할 때는 다른 무선 조종기를 키거나 이런 거를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회 참가자 하는 사람들만 다른 채널을 선택을 해서 각각 다른 채널을 선택을 해서 대여를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어쨌거나 이렇게 송신기와 수신기는 서로 페어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수신기는 요 송신기하고 같은 회사끼리만 주로 페어링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 같은 회사에서 만든 요 수신기들은 여러 가지가 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신기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도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요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차후에 이거를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접근하시면
쉽게 배우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뭐 저도 지금 요 그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산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중국 거의 제품을 주로 많이 국내에서는 쓰고 있어요. 혹은 일본 거를 쓰고 있거나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거는 이런 무선 모듈들은 꼭 지켜줘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요게 이제 한국에서 뭐 개발을 했건 아니면 해외에서 개발을 했건 요 제품이 한국 내에서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 반드시 전파 인증이라는 거를 해야만 됩니다. 전파 연구소에서 KC 전파 인증을 반드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해외에서 직수입을 해서 쓰는 경우들은 하나를 쓰는 경우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쓰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책임감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 승인이 나지 않은 거를 중고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거래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이걸 가지고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 그때는 법의 잣대가 허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이런 조종기들은 가능하면 KC 전파 인증 번호가 있는 거를 사용을 한다는 거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무선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채널이에요. 채널. 얘가 제어할 수 있는 채널 수가 몇 개냐. 그래서 그 채널 수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고요. 그 채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 조종기도 복잡해지지만 이 조종기를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동작시킬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8채널짜리를 이제 쓰고요. 혹은 이제 10채널 아니면 12채널 이런 식으로 채널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드론에서는 기본이 8채널이에요. 기본 8채널은 기본으로 있어야 하고요. 뭐 6채널까지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6채널도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8채널 정도는 최소한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채널, 12채널은 내가 여기다가 더 많은 거를 제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기타 등등 뭐 또 다른 드론을 가지고 액션을 취해서 뭔가 제어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나머지 채널도 있는 거를 갖다가 쓰는 게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 요 스위치들 있죠. 스위치. 요 스위치라든가 요 레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채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멋으로 놓은 건 아니고 요 각각의 채널당 하나씩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 설정은 요 내부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 반드시 채널을 내가 어떤 채널을 어떤 걸 쓸 건지를 사용자가 조정해서 세팅을 해서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이 모니터가 바로 이런 키값들을 세팅을 하는 요 조종기를 세팅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뭐 이렇게 뭐야 요 스마트폰 어플로 해서 세팅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요 조종기는 뭐 뒤에서 다시 조종기의 종류나 이걸 또 언급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중국에서는 레디오 링크라고 하는 회사가 주력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레디오 링크의 조종기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이런 해외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조종기는 주로 뭐냐면 드론 전용용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RC형이에요. 그래서 무선 조종기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RC카, 그 다음에 RC 보트, 배 같은 거 조종하는 거, 그 다음에 헬리콥터,
그 다음에 추가된 게 이제 드론 이렇게 포함된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그 각각의 분야에서 제어할 때 반드시 활용을 해보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드론 하면서 이 조종기라고 하는 거를 처음 달아봤었고요. 그리고 저 조종기를 잘 제어를 해야 앞전에 얘기했던 드론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드론 그 무인 헬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기가 편하니까요. 여기에 아주 이렇게 친숙하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거는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나갈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선 조종기의 동작은 크게 이제 그 요 송신기의 각 채널이라는 용어 나오죠. 채널 통해서 조종기 랩의 움직임을 신호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아까 각각의 그 레버들이 각 채널로 설정을 하고 그 채널을 통해서 그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조종기에 채널이라고 요 각각 하나 아이고 요거 요 하나하나당이 이게 다 채널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을 제어를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채널의 신호가 전달이 돼서 그 신호를 받아서 그거 해당하는 거에 동작을 매칭을 시키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신기에서는 받은 신호를 바탕으로 드론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제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요 조종기를 우리가 드론의 입장으로 설명을 하면, 드론은 이제 쿼드커터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가 4개가 있는 모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조종기를 이제 수신기를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를 가지고 이제 조종을 하게 되죠. 이제 무선으로 이렇게 날아갈 텐데, 요 드론의 송수신기의 최소 채널은 4채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4채널 가지고는 좀 불안합니다. 안됩니다. 최소한 6채널, 6개 채널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이게 최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적정하게 하려면 8개 채널 정도는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내 채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는 요게 이제 드론이 상승하고 하강, 그죠? 그 다음에 좌측하고 우측, 그 다음에 회전,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4채널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드론의 모드, 비행 모드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걸 설정해야 하는 또 채널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 조종 모드 설정이나 비행 모드 설정 시 추가 채널이 필요하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최소 채널은 4채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6개 채널 최소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8개 채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종기의 채널 대비
설정을 해 놓은 예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 드론 조종기에 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른 조종기는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그 조종기의 매뉴얼을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요거는 이제 안테나고요. 안테나.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그다음 LCD 표시창. 그 다음에 이제 메뉴라고 하는 거는 요 LCD 창에 이제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 매뉴얼 설정할 때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옆에 거는 그 메뉴를 이제 사용하거나 아니면 메뉴를 빠져나올 때 요거는 이동할 때 주로 방향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승 하강. 이거는 이 드론 무선 조종기에 모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모드는 모드 2라고를 했었죠. 모드 2를 쓰고요. 유럽 방식은 이제 모드 1번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드 2인 경우는 이 왼쪽이 이제 상승 하강, 그러니까 이 레버를 위쪽으로 올리면 드론이 상승, 밑으로 내리면 하강,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올리면 왼쪽으로 가면 좌회전, 우측으로 옮기면 우회전.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드론이 있으면 이게 선 상태에서 이쪽으로 회전하거나 이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떠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회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은 전진, 드론이 앞으로 날아라, 뒤로 와라,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이게 회전하고는 틀려요. 회전은 도는 거지만 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당연히 요 대각선으로 하게 되면 대각선으로도 가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방향은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대각선이에요. 대각선으로 쭉 일직선으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여기는 직접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만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대각선 기능도 있어요. 당연히 상승하면서 회전, 상승하면서 좌회전, 하강하면서 좌회전, 하강하면서 우회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조종사 자격증 중에 교관 자격증을 넘어서 이제 시험 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위에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조종법까지도 실제 실습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종기가 몸에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우리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듯이 얘도 요거 조종기에 대해서 익혀야만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